평범한 학교는 최악이다. 그래서 각성의식을 준비하는 루 선생님. 팡저우는 바로 이 각성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이 세계로 빙의했기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뒤에 있던 여학생들이 팡저우가 어떤 직업으로 각성할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한 명은 그의 분위기를 보아 무조건 사제일 거라고 추측한다. 다른 한 명도 동의하며 저렇게 잘생긴 얼굴로 사제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너무 아까울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그래 전혀 탐탁지 않은 눈치다. 한 녀석은 대놓고 말한다. 얼굴 좀 잘생긴 게 대수야. 각성자는 얼굴이 아니라 직업으로 평가받는 법이니까. 다른 녀석도 즉각 맞장구를 친다. 여학생들이 발끈하며 다들 그저 팡저우의 외모를 질투하는 게 뻔하다고 쏘아붙인다. 그래, 정곡을 찔린 모양이다. 팡저우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그를 알아본 류 교관이 그는 놀라운 신체 능력과 최상위권 성적을 가진 순국선열의 유자녀라고 강조한다. 그러니 모두가 그를 주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팡저우가 재단에 손을 얹는다. 그 순간 장내 전체가 발칵 뒤집힌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며 지켜보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다. 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각성 직업이 이렇게 하늘을 거스를 정도로 대단한 거냐고 말한다. 다른 여학생은 즉시 팬심을 드러내며 팡저우야말로 자신이 우상에게 기대했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눈부신 빛은 돌연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뀐다. 어둠의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류 교관마저 아연실색한다. 그는 팡저우가 진짜로 천지이변을 일으켰다며 이 녀석이 대체 어떤 말도 안 되는 직업으로 각성한 건지 의아해한다. 그리고 어둠의 에너지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몬스터 한 마리가 나타나고 이어서 또 다른 몬스터가 나타나더니 어느새 거대한 군단이 팡저우의 뒤에 도열한다. 우리 주인공이 대체 뭘 각성한 걸까? 팡저우가 그저 손을 치켜든다. 모든 몬스터가 순식간에 다시 어둠의 에너지로 흩어지며 그의 통제하에 모여든다. 시스템이 각성에 성공했다고 알린다. 직업 네크로맨서. 팡저우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진짜 내 직업인지 의아해한다. 그를 질투하던 남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린다. 그들 중 한 명이 겨우 네크로맨서로 각성하려고 그 난리를 피운 거냐며 크게 조롱하자 팡저우는 어리둥절해한다. 다른 녀석은 희귀 직업이긴 해도 모든 전투 직업 중에서는 완전 최하위라며 비웃는다. 또 다른 녀석은 직업의 위력은 학업 성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배를 잡고 웃는다. 여학생들의 표정은 몹시 어두워진다. 자신들의 우상이 이렇게 조롱당하는 걸 보는 게 너무나도 싫은 것이다. 하지만 팡저우는 그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짜 네크로맨서는 엄청나게 강력해 보일지 몰라도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고 설명한다. 망자의 세계와 강력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살아있는 인간이 대체 어디서 망자의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자신은 다르다고 말한다. 팡저우가 능력치를 확인하자 갑자기 시스템이 망자의 세계 경험치 시스템을 각성한 것을 축하한다. 그는 단번에 깨닫는다. 18년이나 늦게 찾아온 그의 치트키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시스템이 새로운 알림을 띄운다. 시스템이 잠금 해제되어 자동으로 망자의 세계와 연결되었고 그를 위한 망자의 세계 클론이 생성되었다고 알려준다. 그는 해골 클론을 통해 망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다른 언데드 마물을 집어삼키며 레벨을 올려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 클론은 현실 세계로 소환할 수도 있다. 시스템은 망자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에는 미지의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하며 호스트에게 신중히 행동하라고 당부한다. 팡저우는 이 시스템이 네크로맨서를 위한 맞춤형이라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그는 슬며시 미소를 지은 뒤 소환을 시도해본다. 해골 하나가 갑자기 나타난다. 팡저우는 이 해골이 망자의 세계에 있는 자신의 클론임을 알아본다. 시스템이 이를 확인해주며 클론을 현실로 소환하기 전 팡저우가 잠시 클론의 빙의의 망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해골 클론은 다른 언데드 마물을 집어삼켜 자신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으며 클론이 죽인 모든 언데드는 팡저우가 현실 세계로 소환해 전투에 활용할 수 있다. 잠깐만. 팡저우는 언데드 마물을 충분히 처치하기만 하면 소환수를 무한정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빠르게 눈치챈다. 망자의 세계 전체가 그의 개인 사냥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쳤군. 하지만 일단 지금은 망자의 세계 탐험을 나중으로 미루기로 한다.
대신 그는 시스템의 클론을 현실 세계로 직접 소환하라고 명령한다. 시스템은 즉시 명령을 받아들이고 소환을 시작한다. 마법진이 나타나고 해골 클론이 그 안에서 걸어 나온다. 팡저우는 해골 클론을 현실로 직접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그의 가장 강력한 소환수다. 류 교관이 다음 학생을 부르며 샤오천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말한다. 그조차도 팡저우가 엄청난 인재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런 직업으로 각성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샤오천이 긴장한 채 걸어 올라간다. 팡저우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여학생들이 즉시 그를 에워싼다. 한 명이 그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다른 한 명도 맞장구치며 네크로맨서라 하더라도 그가 전설의 왕관을 거머쥘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한다. 그중 한 명이 그의 곁에 있는 해골을 발견하고는 정말 멋지다고 말한다. 남학생들은 그래, 그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한 녀석이 저런 쓰레기 직업으로 각성했는데도 얘 아직도 여자애들이 팡저우 곁에 맴도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다른 녀석은 그저 팡저우가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라든 다 용서받는 것 같다며 불평한다. 질투에 눈이 먼 녀석도 끼어들어 팡저우가 고작 해골 한 마리밖에 소환하지 못한다고 조롱한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자기의 암살자 직업보다 강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친다. 초보 네크로맨서는 1년에 해골을 몇 마리밖에 소환하지 못한다고 들었던 게 떠오른 것이다. 이 해골을 박살내면 팡저우의 레벨업 속도에 엄청난 타격이 갈 거라 생각하며 그는 소매에 숨겨둔 화살을 꺼내 발사한다. 그는 해골이 단숨에 박살날 거라 기대한다. 하지만 해골은 공중으로 도약하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잠깐, 질투하던 녀석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해골이 갑자기 그의 바로 뒤에 나타나 정면으로 얼굴을 후려갈겨 멀리 날려버린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팡저우를 비웃던 그 녀석이 이제는 바닥에 처박힌 신세가 되었다. 그는 힘겹게 다시 일어서며 팡저우에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묻는다. 동시에 그는 팡저우의 해골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각지대에서 날아온 기습 공격까지 알아채다니.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뭔가를 떠올린다. 네크로맨서의 소환수가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네크로맨서 본인의 육체는 그리 강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목표를 바꾼다. 해골을 공격하는 대신 팡저우를 향해 곧장 돌진한다. 과연 그게 통할까? 어림도 없지. 팡저우는 가볍게 공격을 피하고 그의 팔을 낚아챈 뒤 여유롭게 다른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의 주먹 주위로 검은 에너지가 모여듭니다. 그는 상대에게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말하며 얼굴에 그대로 주먹을 꽂아 넣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었던 녀석은 또다시 저 멀리 날아갑니다. 이번에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합니다. 이미 처참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으니까요. 팡저우는 그저 시시하다고 말하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주위에 있던 여학생들과 사람들은 즉시 우리의 주인공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다가온 류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한 여학생이 류런자가 팡저우를 기습하려다 단숨에 쓰러졌다고 설명해줍니다. 다른 학생은 단 한 주먹에 뻗어버렸다고 덧붙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네크로맨서의 본체는 약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류런자가 팡저우를 이기지도 못했다며 어리둥절해합니다. 류런자의 친구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자 그는 팡저우를 노려보며 두고 보자고 이를 갑니다. 그래요. 여전히 이 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 후 아파트로 돌아온 팡저우는 자신의 해골 분신 곁에 서서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드디어 언데드 세계를 경험할 시간입니다. 시스템은 호스트가 언데드 세계 체험을 시작할 것인지 묻습니다. 팡저우는 이 체험이 언데드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모든 네크로맨서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운이 따라준다면 다른 언데드 생물들을 집어삼킬 수도 있고 네크로맨서의 힘을 키우는데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데드 세계에 서식하는 괴물들은 몹시 위험하니까요. 누가 누구를 집어삼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위험도 크지만 그만큼 보상도 엄청납니다. 망설임 없이 팡저우는 시스템에 언데드 세계 체험을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시스템은 명령을 수락하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팡저우는 이 시스템을 얻기 위해 무려 18년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강해질 수 있는 이렇게 완벽한 기회를 낭비할 리가 없죠. 시스템은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알리며 언데드 세계 체험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하겠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팡저우는 수락합니다. 그는 즉시 언데드 세계로 텔레포트됩니다. 사방이 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널린 게 언데드 괴물들이고 하늘을 비추는 건 거대한 붉은 구체뿐입니다. 늑대 한 마리가 등 뒤에서 그를 물어뜯으려는 찰나 팡저우가 돌연 몸을 돌립니다. 공격은 순식간에 날아왔습니다. 언데드 세계는 정말이지 숨겨진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미처 대처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의 발이 아래로 엉켜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하며 1 더하기 1 혜택이라도 받아야겠다고 농담을 던집니다. 그는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늑대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늑대는 곧바로 다시 일어납니다. 팡저우는 방금 전 발차기가 거의 통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해골의 육체를 조종하는 건 예상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고 이 늑대들을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찬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안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근처의 뼈 무더기에 머뭅니다. 늑대가 다시 달려드는 순간 팡저우는 재빨리 무더기에서 뼈 하나를 집어들어 무기로 벼려냅니다. 이번엔 전력을 다해 무기를 휘둘러 늑대를 후려칩니다. 늑대는 쓰러지기 전 기어코 그의 팔을 물어뜯고 맙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팡저우조차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이제 그는 이 시스템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도 늑대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팡저우는 녀석의 숨통을 끊으며 죽음이여 내게 복종하라고 외칩니다. 마침내 늑대가 쓰러지자 그는 해골 무장 스킬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역시 시스템이 부여한 스킬답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려는데 돌연 참을 수 없는 굶주림이 그의 몸을 집어삼킵니다. 반응할 새도 없이 그의 몸이 스스로 그것을 포식하기 시작합니다. 시스템 알림창이 떠오르며 그의 능력치가 상승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 능력치와 함께 힘이 0.1 증가합니다. 팡저우는 이것이 해골 무장의 효과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치인 영혼의 힘이 0.1 증가한 것을 발견합니다. 시스템은 영혼의 힘이 영혼 에너지에서 변환된 것이며 스킬 추론, 잠재력 증가, 장비 강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설명해줍니다. 즉, 그는 탐험하고 학살하며 집어삼키고 진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냥을 멈추지 않는 한계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입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해골이 그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시스템은 그것이 연약한 뼈대와 지능이 없는 견습 단계의 언데드 생물 해골 졸개라고 식별합니다. 유일한 약점은 녀석의 내부에 있는 영혼의 불꽃뿐입니다. 팡저우는 다시 한번 해골 무장을 발동시킵니다. 시스템은 뼈창을 성공적으로 벼려낸 것을 축하합니다. 뼈 창을 손에 쥔 팡저우는 해골을 가볍게 쓰러뜨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쓰러진 모든 해골들에게 자신의 힘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들을 전부 흡수하고도 여전히 성에 차지 않습니다.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는 자신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후 화이창 고등학교로 돌아온 팡저우는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는 스스로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입니다. 한같은 반 학생이 다가와 그를 부릅니다. 바로 바이사 오찬입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팡저우는 너무 멍해 있어서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그를 부릅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팡저우는 바이샤오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바이샤오찬은 그가 각성한 직업이 비록 이상적이지 않다 해도 좌절감을 풀겠다고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팡저우는 어색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그녀가 상황을 완전히 오해했음을 깨닫고 다음번에 언데드 세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더 조용한 곳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그저 살짝 긁힌 것뿐이며 자신은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바이샤오찬은 정말 사실이냐고 되묻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팡저우가 먼저 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명상 수업이 곧 시작될 테니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일러줍니다. 바이샤오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팡저우가 돌연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이샤오찬은 그의 팔을 붙잡고 절대 괜찮을 리가 없다며 양호실로 데려가려 고집을 피웁니다. 팡저우는 여전히 자신은 괜찮다고 우깁니다. 동시에 그는 언데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의 육체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하던 그는 또 한 번 놀라고 맙니다. 그 자신의 본체 능력치 또한 증가한 것입니다. 바이샤오찬이 정말 괜찮은 거냐고 계속 묻지만 팡저우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습니다. 그는 추론 가능한 스킬을 발견하고는 최상급 각성자들처럼 자신만의 스킬을 창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바이샤오찬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화이창 고등학교의 교관 건물 교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세룽이이며 명상 수업을 맡게 되었다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제부터 배울 명상법이 각자 각성한 직업에 꼭 맞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줍니다. 이제 그들은 명상을 통해 직업 능력을 발현해야 한다. 그는 명상이 직업 스킬 사용의 바탕이 되는 정실력을 높여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실패하는 게 당연하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모두에게 당부한다. 아무리 그처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간신히 성공하기까지 보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팡자오가 듣고 있을 때 시스템이 갑자기 배울 수 있는 스킬인 해골 명상법을 감지한다. 팡자오는 즉시 그 스킬을 배우기 시작한다.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해골 분신과 연결된다. 시스템은 그가 해골 명상법을 성공적으로 배웠다고 알린다. 팡자오조차 자신이 이렇게 빨리 마스터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시스템은 해골 명상법이 네크로맨서를 위한 견습생 수준의 기초 명상 기법이라고 설명한다. 해골을 시각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신력 속성을 서서히 높여준다. 팡자오는 왜 그렇게 쉬웠는지 깨닫는다. 그에게 해골을 시각화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분신을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직접 언데드 영역을 탐험하지 않을 때도 해골 분신은 자동으로 명상을 계속한다. 즉, 하루 24시간 내내 수련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시스템은 정말 네크로맨서를 위한 완벽한 치트키다. 그때 시스템이 팡자오의 정실력이 증가했음을 감지하고 다시 한번 언데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준다. 팡자오는 언데드 영역에 들어가면 정실력이 소모된다는 것을 깨닫고 본체도 분신도 수련을 멈출 수 없다고 다짐한다.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그는 시스템에게 언데드 영역 경험을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곧 해골 분신을 통해 언데드 영역으로 돌아온 자신을 발견한다. 이번에 그는 마주치는 모든 언데드 생명체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는 마침내 마음껏 사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때 시스템은 분신의 스킬 중 하나가 본능 수준의 숙련도에 도달했음을 감지한다. 이제 이를 재료로 삼아 팡자오의 본체를 위한 미지의 스킬을 연역해낼 수 있다. 예상 비용, 영혼력 10. 연역 가능한 스킬, 해골 소환. 팡자오는 이전에 시스템이 스킬 연역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언데드 영역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체 없이 그는 시스템에게 연역을 시작하라고 지시한다. 시스템이 스킬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연역이 완료되고 팡자오는 뼈 투창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얻는다. 이것은 뼈 투창을 응축해 적에게 던져 방어구 관통 물리 피해와 죽음의 에너지 피해를 동시에 입히는 견습생 수준의 능숙한 스킬이다. 그 수량, 위력, 사거리는 모두 사용자의 정신력 속성과 스킬 숙련도에 달려있다. 팡자오는 전율을 느낀다. 뼈 투창은 그가 예전에 만들었던 무기를 정확히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스템이 파생 스킬트리 전체를 줄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영혼력을 훨씬 더 많이 모아야겠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그는 또 다른 해골 몬스터 무리를 발견한다. 완벽해. 팡자오는 자신의 새로운 스킬을 시험할 완벽한 표적이 될 테니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뼈 투창을 던져 그들을 가볍게 쓸어버린다. 그는 이 스킬이 죽음의 미사일이나 쇠약의 광선 같은 견습생 수준의 스킬들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한다. 스탯을 확인한 후 팡자오는 무언가를 눈치챈다. 이 작은 해골들로부터 얻는 속성과 영혼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시스템은 그가 약한 적들만 끝없이 사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계속 강해지고 싶다면 언데드 영역에 훨씬 더 위험하고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야만 한다. 이 저레벨 언데드들로부터 뼈의 정수를 얻는 것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는 가능한 한 많은 놈들을 포식할 것이다. 나중에 교실로 돌아온 팡자오는 혼자 미소 짓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선홍이가 이를 눈치채고 다가온다. 그는 팡자오에게 남들은 다들 열심히 명상하고 있는데 왜 혼자 실실 웃으며 앉아 있느냐고 묻는다. 팡자오는 허를 찔린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류런자가 끼어들어 팡자오가 도저히 명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선생님에게 말한다. 다른 반 친구는 희귀 직업이 명상 효과가 더 좋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반박한다. 누군가 즉시 비웃으며 그건 특정 희귀 직업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학생은 애초에 네크로맨서로 각성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해골 명상법도 불완전하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짚는다. 또 다른 그부도 팡자오가 명상 상태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동의한다. 팡자오는 완전히 침묵을 지킨다. 선홍이 선생님은 네크로맨서에게 명상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팡자오가 노력조차 하지 않아서 반 전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선홍이는 모두에게 류런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라고 말한다. 단 한 번의 수업 만에 그는 이미 명상을 통해 칼자루를 만들어냈다. 류런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선생님이 너무 칭찬하시는 거라고 겸손을 떤다. 그는 명상법의 3분의 1 정도만 이해했을 뿐이며 자신의 수련 속도는 그저 평범한 천재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그는 네크로맨서와 다른 모든 직업들 사이의 격차를 팡자오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란다. 팡자오는 가볍게 웃으며 그 속도는 정말 평균적이긴 하다고 말한다. 반 전체가 침묵에 휩싸인다. 선생님조차 그를 쳐다본다. 류런자가 즉시 일어나 팡자오를 가리키며 명상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놈이 허세를 부리면 안 된다고 쏘아붙인다. 팡자오는 말대꾸하지 않는다. 대신 그의 몸에서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는 침착하게 류런자에게 물러서라고 말한다. 그것만으로도 류런자를 주춤하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선홍이는 즉시 류런자에게 집중하라고 말한 뒤 팡자오를 향해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묻는다. 그는 이곳이 전투 수업이 아니라 명상 수업임을 상기시키며 싸움은 나중으로 미루라고 호통친다. 팡자오는 싸우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저 선생님께 자신의 명상 진행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게 류런자에게 비켜달라고 했을 뿐이다. 반 학생들은 경악한다. 한 학생은 팡자오가 정말로 명상에 성공한 건지 의아해한다. 류런자는 즉시 코웃음을 치며 성공했다 쳐도 기껏해야 입문 단계의 10분의 1이나 채웠을 거라고 비아냥거린다. 스한수는 이 모든 것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본다. 팡자오가 해골 명상법을 활성화한다. 어둠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그를 감싸고 방금 전까지 비웃던 류런자와 반 친구들을 입 다물게 만든다. 선홍이조차 큰 충격에 빠진다. 그는 팡자오가 단 한 번의 수업 만에 해골 명상법의 입문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팡자오는 만약 그게 평범한 천재의 속도라면 자신은 1억 배는 더 뛰어나야 할 거라고 침착하게 말한다. 바로 그때 다른 교관이 교실로 들어온다. 모두의 진전 상황을 본 그는 명상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 내일 전투 테스트를 치르겠다고 말한다. 반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다. 한 학생이 무심코 내뱉는다. 뭐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벌써 전투 수업을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다른 누군가는 아직 명상법의 입문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불평한다. 하지만 류런자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전투가 명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의 주특기이고 팡자오 같은 나약한 마법사가 대체 무슨 수로 계속 자신만만하게 구는지 마침내 볼 수 있을 테니까. 언데드 영역에서는 팡자오의 해골 분신이 쉬지 않고 전투를 이어간다. 해골 명상법의 입문 단계에 도달한 후 그가 언데드 영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꽤 늘어났다. 팡자오는 조금도 게으름 피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안다. 정신력이 바닥나기 전에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언데드 생명체들을 쓰러뜨려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적을 하나하나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며 계속해서 싸워나간다. 더 많이 쓰러뜨릴수록 그는 더 강렬하게 이 싸움을 계속하고 싶어졌다.
마침내 팡자오는 오늘의 정실력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동시에 시스템은 그의 성장에 대한 보상으로 분신의 레벨업을 다시 허용한다. 이 업그레이드로 팡자오는 새로운 스킬인 잔혹한 일격을 배우게 된다. 이 스킬은 순식간에 엄청난 힘을 폭발시켜 적을 공격하며 그 위력은 사용자의 힘 속성과 스킬 숙련도에 따라 달라진다. 팡자오는 기뻐한다. 잔혹한 일격이 있다면 언데드 마물을 쓰러뜨리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머리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스킬 설명을 읽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실력이 이미 한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잠시 후 하이청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팡자오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모습이다. 그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며 자신의 정실력이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스안 씨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명상 수업 이후로 일주일 내내 그의 안색이 형편없어 보였다고 말한다. 팡자오는 괜찮다며 그저 매일 너무 오랫동안 훈련했을 뿐이라고 둘러댄다. 동시에 그는 시스템에 대해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완전히 혼자 있을 때만 망령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류런자가 다가온다. 그는 명상 좀 오래 했다고 일주일 내내 적골이 된 걸 보니 네크로맨서는 역시 쓰레기 직업이라며 조롱한다. 다른 반 친구도 거들며 명상법 입문 단계에 도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팡자오에게 말한다. 류런자는 결국 직업의 가치는 힘으로 평가받는 거라고 말한다. 스안 씨가 마침내 나선다. 그녀는 그들이 너무 지나치다며 팡자오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괴롭히냐고 따진다. 류런자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대꾸한다. 팡자오가 그를 쳐다보며 또 한 대 맞고 싶냐고 묻는다. 류런자는 그를 똑바로 가리키며 자신은 일주일 전에 그와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이미 직업 스킬을 배웠다. 이제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팡자오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큰 소리친다. 갑자기 도착한 류 선생님이 모두에게 그만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학교에서 스킬을 가르치는 것은 훗날 흉악한 귀신을 죽이기 위함이지 서로 싸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반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류런자는 즉시 물러서며 알겠다고 대답한다. 류 선생님은 모두의 명상 수업 결과는 이미 확인했지만 전투 수업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팡자오는 동의한다. 동시에 류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곧 모두가 훈련장으로 모인다. 류 선생님이 조교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지시한다. 조교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기이한 괴물처럼 생긴 기계가 반 학생들 앞으로 밀려나온다. 류 선생님은 그것이 견습생 수준의 테스트용 골렘이라고 설명한다. 이 골렘은 공격력 100, 방어력 100을 지니고 있으며 공격 및 방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골렘의 기준은 심연 악마 중 가장 약한 총알바지 유닛인 인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 날카로운 발톱을 정면으로 막아내려면 방어력 100이 필요하다. 한 학생이 낡아 빠진 골렘을 보며 공격하면 그냥 부서지는 거 아니냐고 묻는다. 류 선생님은 웃으며 부서지냐고 되묻는다. 신입생 중에 이 골렘을 부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심지어 모두에게 제안을 하나 한다. 오늘 순수하게 자신의 힘만으로 이 골렘을 부수는 사람이 있다면 교관인 자신의 이름으로 연맹공원도 20포인트의 보상을 직접 신청해주겠다고 한다. 반 전체가 순식간에 흥분으로 들끓는다. 한 학생은 류 선생님이 연맹공원도 20포인트를 이렇게 쉽게 제안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다른 학생은 마침내 전력을 다할 이유가 생겼다고 말한다. 팡자오는 이 세계에서 연맹공원도가 화폐처럼 쓰인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아이템이나 스킬을 구매하려면 공원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즉시 서로 나서겠다고 자원한다. 한 명이 먼저 하겠다고 나선다. 다른 학생이 그 뒤를 바로 따라붙으며 자신의 차례를 달라고 말한다. 류 선생님은 일반 직업부터 시작할 테니 모두 줄을 서라고 지시한다. 첫 번째 학생이 앞으로 나와 골렘에게 파이어볼을 날린다. 류 선생님이 결과를 발표한다. 공격력 48. 그는 그 학생에게 아직 연습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분명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이었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음 학생이 무력화 일격을 사용한다. 공격력 41.
또 다른 학생이 석화의 화살을 사용한다. 공격력 50. 모든 일반 직업의 순서가 끝난 후 류 선생님은 이제 특수 직업들이 차례대로 무대에 오를 시간이라고 발표한다. 일반 직업을 가진 학생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다. 그중 한 명이 일반 직업 중에서 60점을 넘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한다. 다른 학생은 류 선생님이 그렇게 인심을 썼던 이유가 다 있었다며 한숨을 쉰다. 그들 중 연맹공원도 20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게 뻔하다. 또 다른 누군가는 히든 직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점수를 낼지 궁금해한다. 한편 팡자오는 자신의 시스템을 바라본다. 지금 당장 그의 모든 공격력은 해골에게서 나온다. 그는 이 테스트용 골렘이 공격력을 누적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의 곁에 서 있던 류런자는 그가 망설이는 모습을 눈치채고 그 표정을 보니 팡자오 본인도 자기 공격력이 바닥일 걸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이라며 조롱한다. 팡자오가 그저 조용히 반응하자 류런자는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서며 직업 스킬을 배운 지금 둘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환영의 단검을 활성화한다. 골렘의 공격력 80이 표시된다. 류런자는 이것이 바로 히든 직업인 환영 암살자의 힘이라며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바이샤오찬이 즉시 반박하며 히든 직업으로 각성한 건 너뿐만이 아니라고 맞받아친다. 류 선생님은 이어서 이판을 호명하며 테스트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 이판이 대답하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간다. 학생들이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한 학생은 이판이 데몬 헌터로 각성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다른 학생은 그가 각성하자마자 학교에서 즉시 발탁해 그만을 위한 특별 연구조까지 꾸려졌다고 말한다. 한 여학생은 너무 부럽다며 그가 공격력 몇 점을 받을지 궁금해한다. 이판이 무기를 뽑아든다. 그는 테스트용 골렘을 향해 복수의 일격을 사용한다. 공격력 65. 몇몇 학생들은 당황스러워한다. 한 학생은 자기들 점수보다 고작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학생도 겨우 65점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지만 이판은 차분하게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복수의 콤보를 연달아 사용한다. 공격력 수치가 69, 88을 거쳐 100까지 치솟는다. 류 선생님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판 공격력 100.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팡자오는 골렘이 정말로 누적 공격을 계산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그 테스트용 골렘을 박살내는 건 그에게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판은 물러서면서 이 반에서 자신을 뛰어넘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류런자는 혀를 차며 저 점수도 이판이 여러 번 공격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말한다. 골렘이 누적 데미지를 계산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자신도 몇 번 더 공격했을 거라고 덧붙인다. 바이샤오찬이 즉각 반박하며 이판처럼 콤보 스킬을 아무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쏘아붙인다. 루 선생님이 다음 차례로 바이샤오찬을 부른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자신은 히든 직업 사용자이니 너무 망신을 당해선 안 된다고 다짐한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공격을 날린다. 루 선생님이 결과를 발표한다. 공격력 31. 바이샤오천은 눈에 띄게 실망한 기색이다. 서포터 직업의 전투력이 너무 낮다며 투덜거린다. 류런자가 대번에 비웃기 시작하며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고작 이 정도냐고 비아냥거린다. 바이샤오천은 자기가 암살자 직업으로 각성했다면 공격력이 무조건 80은 넘었을 거라며 쏘아붙인다. 루 선생님이 다음 학생 고지쿠를 부른다. 폭풍 마법사인 고지쿠가 나서서 연쇄 바람 에너지 미사일을 시전한다. 공격력 72. 다음은 대지 기사타오 위안이다. 그는 방패 장갑 돌진을 사용한다. 공격력 69. 이어서 중망치 전사 춘용이 나선다. 거대 망치 강타를 날린다. 공격력 84. 학생들은 결과를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누군가 일반 직업보다는 점수가 훨씬 높지만 이 판에 100점을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한다. 다른 한 명은 100점으로도 테스트 골렘을 파괴하지 못하니 아쉽다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 루 선생님이 걸었던 연맹기어도 20포인트는 아무도 못 가져갈 것 같다고 한다. 누군가 아직 히든 직업이 하나 남았다고 상기시킨다. 다른 학생도 동의하며 네크로맨서 팡자오가 아직 테스트를 안 봤다고 거둔다. 류런자가 코웃음을 치며 진짜로 네크로맨서한테 기대를 거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팡자오가 공격력 10이라도 찍으면 다행일 거라고 깎아내린다. 다른 반 친구도 빵 터지며 맞장구를 친다. 류런자는 팡자오의 해골이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계속 조롱한다. 팡자오는 차분하게 류런자에게 자기가 정말로 연맹기여도 20포인트를 못 딸 것 같냐고 묻는다. 류런자는 다시 비웃으며 당연하지 않냐고 대답한다. 그러곤 내기를 건다. 팡자오가 진짜로 테스트 골렘을 부수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골렘을 통째로 씹어먹겠다고 선언한다. 팡자오는 방금 말한 거 다들 들었을 거라고 덤덤하게 대답한다. 류런자는 흠칫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친다. 팡자오가 테스트 골렘 쪽으로 걸어가며 모두에게 조금만 물러나 달라고 부탁한다. 류런자는 결과가 너무 처참해서 반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까 봐 무서워서 물러나라고 하는 거냐고 비아냥댄다. 팡자오는 차분하게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저 자기 스킬이 공간을 꽤 많이 차지해서 그럴 뿐이라고. 다음 순간 그의 주변을 감싼 검은 오라에서 해골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금세 해골 10마리가 나타난 것을 모두가 똑똑히 샌다. 반 전체가 경악에 빠진다. 한 학생이 팡자오 저거 실화냐고 묻는다. 다른 학생은 각성한 견습 네크로맨서는 보통 해골 2마리밖에 소환 못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한다. 누군가 팡자오가 벌써 흑철 마법사로 진급한 거 아니냐며 놀라워한다. 루 선생님조차 충격을 금치 못한다. 역사상 최고의 네크로맨서 천재라 불렸던 수신엔조차가 각성했을 땐 해골 5마리를 소환하는 게 고작이었던 것을 떠올린다. 팡자오의 재능이 정말 그녀보다도 뛰어나단 말인가? 팡자오는 속으로 힘을 좀 숨기길 잘했다고 안도한다. 안 그랬으면 시선을 너무 심하게 끌었을 테니까. 그가 공격 명령을 내린다. 해골들이 엄청난 속도로 테스트 골렘을 향해 돌진한다. 류런자조차 해골들이 말도 안 되게 빠르다며 초조해하기 시작한다. 해골들이 골렘에게 격돌하며 골렘의 얼굴 일부를 산산조각낸다. 공격력 수치가 오르기 시작한다. 30, 31, 32, 33. 몇몇 학생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누군가 팡자오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공격력은 별로 안 높다고 말한다. 다른 누군가는 전사들 중에도 그 정도 점수에 못 미치는 애들이 많으니 65면 꽤 괜찮은 수치라고 지적한다. 다른 이는 65점을 찍는데 해골이 저렇게나 많이 필요하다는 건 네크로맨서가 여전히 약하다는 증거라고 한다. 류런자가 웃음을 터뜨리며 팡자오 실력이 고작 저게 다냐고 묻는다. 다른 학생은 해골 한 마리당 평균 공격력이 10점도 안 나온다고 농담을 던진다. 팡자오는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한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류런자가 팡자오에게 아직도 발악할 셈이냐고 묻는다. 팡자오는 10마리로 부족하다면 20마리를 쓰겠다고 대답한다. 반 전체가 발칵 뒤집힌다. 한 학생은 팡자오가 아까 힘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다른 학생은 최소 20마리가 넘는 해골을 세며 이렇게 강력한 네크로맨서가 역사에 존재하긴 했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바이 사오차는 미소를 지으며 팡자오가 해낼 줄 알았다고 말한다. 해골들의 맹공이 계속된다. 공격력 수치가 계속해서 치솟는다. 84, 85, 86 그리고 테스트 골렘이 산산조각 나며 폭발한다. 공격력 수치가 끊임없이 올라간다. 666, 667. 훈련장 전체에 정막이 감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정적을 깬다. 누군가 애초에 65에서 끝날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다. 팡자오는 각성한 상태임에도 테스트 골렘의 한계치를 완전히 초과해 박살 내버린 것이다. 다른 학생이 저 녀석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중얼거린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괴물이라고. 류런자는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최종 공격력 수치를 본 그는 공포에 질려버린다. 팡자오는 산산이 부서진 골렘의 얼굴 조각을 툭 집어들고 그에게 걸어간다. 그리고 류런자에게 내기를 상기시킨다. 자, 이제 먹을 시간이야. 류런자는 더듬거리며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팡자오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좋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단 하나의 조건을 건다. 내 눈앞에서 영원히 꺼져. 팡자오의 주변으로 음산한 오라가 뿜어져 나오자 극도의 공포를 느낀 류런자는 즉시 뒷걸음질 친다. 류런자는 도망치기 전 다음번엔 팡자오에게 꼭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악을 쓴다.
시안슈가 신이 나서 달려오며 팡자오가 너무 강해졌다고 감탄한다. 그녀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냐며 가르쳐 달라고 조른다. 팡자오는 그냥 평범한 명상 훈련을 좀 했을 뿐이라고 무심하게 대답한다. 루 선생님이 팡자오를 칭찬하며 오늘 정말 크게 눈을 떴다고 말한다. 팡자오가 정중하게 감사를 표한다. 루 선생님은 팡자오를 학교의 핵심 육성 명단에 올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한다. 나중 교장실에서 전교생의 각성 통계가 보고된다. 신입생 1만 명 중 9,103명이 각성에 성공했고 897명이 실패하여 학교의 각성 성공률은 약 91%를 기록했다. 레어 직업 각성자는 대지 기사타오 위안, 영창의 현바이 샤오찬, 폭풍 마법사 고지쿠, 데몬 헌터 이판을 포함해 총 85명이다. 학교의 핵심 육성 명단에는 100자리가 있으니 이 85명의 학생은 모두 다이렉트로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팡자오의 직업을 보자마자 그를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보기에 네크로맨서에게 미래란 없기 때문이죠. 교장 선생님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루 교관이 교장실로 걸어 들어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가 실전 수업을 가르치지 않고 왜 이곳에 왔는지 묻습니다. 루 교관은 다급하게 보고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곧바로 학생 기록부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묻습니다. 잠시 후 루 교관은 찾고 있던 펑자오의 서류를 발견합니다. 그는 팡자오를 학교의 최우선 육성 대상자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네크로맨서 직업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맞지만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어려운지는 이미 역사가 증명했다고 반박합니다. 류 교관은 수신엔 소령 역시 네크로맨서이며 그녀의 전투력은 다른 마법사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수신엔이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전설적인 인물인 그녀의 아버지가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 키워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팡자오에게는 대체 어떤 뒷배경이 있냐고 묻습니다. 류 교관은 교장 선생님에게 자신과 팡자오의 부모님이 한때 전우였으며 그들이 연맹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육성 대상자 명단이 얼마나 막중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자원만 지원받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 그것이 바로 자신이 팡자오를 추천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는 팡자오의 명상 및 실전 평가 보고서를 건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서류들을 훑어봅니다. 팡자오가 첫 명상 수업에서 해골 명상법을 완벽히 통달했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실전 평가 중에 20마리가 넘는 해골을 소환했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교장 선생님조차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루 교관은 이런 재능이라면 팡자오가 네크로맨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일단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모의 전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로 팡자오를 평가하기로 합니다. 류 교관이 교장실을 나서자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팡자오가 정말 어떤 능력을 숨기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이죠. 나중에 바이샤오찬이 팡자오에게 대체 첫 실전 수업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해골을 소환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팡자오는 그저 몇 마리 더 소환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별거 아니라는 듯이요. 바이샤오찬은 웃으며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오만방자해 보인다고 핀잔을 줍니다. 팡자오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은 정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보여준 건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차마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바로 그때 누군가 팡자오를 부르고 팡자오와 바이샤오찬은 동시에 뒤를 돌아봅니다. 다가온 남자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판입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남보다 약했던 적이 없으며 반 전체를 둘러봐도 자신의 적수로 어울리는 건 오직 팡자오뿐이라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팡자오와 바이샤오찬은 그저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팡자오는 솔직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그를 무시하고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팡자오는 미안하지만 두병 환자의 도전을 받아줄 생각은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바이샤오찬도 정말 이상한 녀석이라며 맞장구 칩니다. 이판이 재빨리 두 사람을 다시 가로막습니다.
그는 팡자오 앞을 막아서며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팡자오가 자신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팡자오는 왜 파트너가 필요한 건지 묻습니다. 이파는 자신이 희귀 직업인 데몬 헌터로 각성한 후 데몬 헌터 연구회에 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려면 비슷한 실력을 갖춘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팡자오는 자신이 왜 그들의 연구를 도와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이파는 즉각 조건을 제시합니다. 숙식을 포함해 2주간의 스파링 대가로 연맹 기여도 10포인트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팡자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판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거래 성립이야. 이판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선택한 라이벌다운 결단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샤오차는 팡자오가 이렇게 순식간에 승낙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틈도 없이 이판은 당장 자신을 따라오라고 재촉합니다. 바이샤오차는 팡자오에게 저런 이상한 녀석의 제안을 정말 이대로 받아들일 거냐고 따져 묻습니다. 팡자오는 그럼 어쩌겠냐고 대꾸합니다. 연맹 기여도 10포인트는 어마어마한 가치니까요. 동시에 그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여도 포인트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 판이 이렇게 쿨하게 돈을 쓰는 걸 보면 어디 재벌 2세라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 합니다. 바이샤오찬이 재빨리 그 오해를 풀어줍니다. 이 판은 전혀 부자가 아니라고 설명하죠. 그 기여도 포인트는 연구회에서 그에게 가불해준 거라는 겁니다. 펑자오는 놀라서 연구회가 원래 그렇게 관대한 곳이냐고 묻습니다. 바이샤오찬은 그건 어디까지나 가불일 뿐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판은 결국 그 포인트를 전부 갚아야만 하죠. 지금처럼 펑펑 썼다가는 졸업 후 20년이 지나도록 빚을 갚고 있을 게 뻔합니다. 펑자오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 판을 따라 한참을 걸은 끝에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 판은 한 건물 앞에 멈춰서서 다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두 사람을 안으로 이끌며 이곳이 바로 데몬 헌터 연구회의 실험실이라고 자랑스레 소개하고는 어떠냐고 묻습니다. 팡자오는 실험실을 둘러보며 시설이 얼마나 훌륭하게 갖춰져 있는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희귀 직업이 받는 대우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는 걸 실감합니다. 바로 그때 천징산이라는 이름의 실버랭크 질풍 레인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자신을 데몬 헌터 연구회의 책임자라고 소개합니다. 팡자오는 정중하게 그를 천 교수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합니다. 천 교수가 주로 병참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팡자오는 그에게서 최전선에서 수많은 전투를 겪은 자 특유의 서늘한 기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 교수는 얼마 전 인간 데몬 헌터 선배가 심연의 비경 안에서 전설적인 왕관을 손에 넣었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심연의 군주를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이 판이 데몬 헌터로 각성하자마자 해청 군사학원이 그의 직업에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게 된 것이죠. 그의 잠재력을 완벽하게 끌어내기 위해 전담 연구회까지 설립했을 정도입니다. 천 교수는 자신 역시 팡자오의 서류를 이미 훑어보았다고 덧붙입니다. 만약 팡자오만 원한다면 그만을 위한 소규모 연구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팡자오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속으로는 졸업 후 20년 동안 빚이나 갚으며 살고 싶진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천 교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곤 모두를 시설 더 깊숙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는 이제 본격적인 실전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실험실에는 이미 철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목숨을 잃을 걱정 없이 모든 전력을 다해 싸워도 좋다고 말합니다. 또한 전투가 시작되기 전 무기고에서 각자 3개의 전투 장비를 고를 수 있다고 일러줍니다. 팡자오는 이 판의 전투력을 치밀하게 가늠하기 시작합니다. 이 판은 빠르고 폭발적인 피해량을 자랑하며 태생적으로 자신의 해골 소환수들에게 카운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시스템이 그의 주의를 끕니다. 팡자오는 지금이야말로 스킬 연역을 사용해 자신의 전투력을 끌어올릴 완벽한 기회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는 지체 없이 해골 소환 스킬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이 판은 최근 검궁 무기 마스터리 스킬을 완전히 터득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팡자오가 해골 20마리를 소환한다 해도 자신을 이기기엔 턱없이 부족할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팡자오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럴지도 모르지만 스킬이 진화한 후에도 과연 그럴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받아칩니다. 그의 전투력은 이미 비약적으로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이판은 끓어오르는 흥분으로 씩 웃습니다. 팡자오도 마주 웃으며 이판이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대꾸합니다. 알림창이 떠오릅니다. 수습생의 지팡이, 회색 하급, 공장에서 양산된 기본 지팡이이다. 주문의 위력을 약간 증가시켜준다. 다음은 수습생의 로브, 회색 하급, 역시 공장에서 양산된 기본 로브다. 받는 피해를 약간 감소시켜준다. 데몬 헌터 연구회에서 이판은 팡자오를 바라보며 과연 내 라이벌답게 자신감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연구회가 제공하는 강화 효과는 팡자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고 호언장담한다. 이판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자 연구원들은 이번 대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한 연구원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묻는다. 한 여성 연구원은 망설임 없이 이판의 승리를 점친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 훈련해본 결과 이판처럼 소름 돋는 전투 본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루 선생님이 도착한다. 그는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춘 교수님이 그를 알아보고는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묻는다. 루 선생님은 우리 반 최고 에이스 2명이 맞붙게 됐다고 대답한다. 그러니 담임으로서 당연히 지켜보러 와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인다. 춘 교수님은 팡자오가 정말 이 판을 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고 묻는다. 루 선생님은 짧고 확고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한 연구원이 팡자오의 자료를 훑어보며 아무리 스켈레톤을 많이 소환할 수 있다 해도 그는 여전히 몸이 약한 마법사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 판은 바로 어제 엄청나게 강력한 이동기까지 터득한 상태였다. 그는 이번 대결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루 선생님은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다. 전투가 시작된다. 이 판이 즉시 무기를 휘두른다. 팡자오는 가볍게 피하며 순식간에 거리를 벌린다. 그는 이 판이 근접전에서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여유롭네. 이 판은 거리를 벌린다고 안전할 줄 아냐며 즉시 악마 사냥 화살을 발동한다. 화살들이 순식간에 팡자오를 향해 빗발친다. 팡자오는 스켈레톤들을 소환해 살아있는 방패로 삼는다. 스켈레톤들이 날아오는 화살들을 차례차례 튕겨낸다. 이 판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동시에 그는 스켈레톤이 더 소환되기 전에 팡자오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팡자오가 소환을 시도하는 틈을 타 즉각 공격한다. 팡자오도 위험을 직감한다. 소환이 끊겨버린다. 큰일 날 뻔했군. 그는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한다. 팡자오는 주저하지 않고 더 많은 스켈레톤을 소환해 다음 화살 세례를 막아낸다. 대결을 지켜보던 춘 교수님은 요즘 젊은 세대가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한다. 그는 팡자오가 오늘 패배하더라도 지금 보여준 실력만으로도 학교의 시드 명단에 그를 추천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루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춘 교수님에게 너무 일찍 단정 짓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팡자오를 잘 알고 있었다. 팡자오는 전투 내내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했다. 루 선생님은 팡자오가 벌써 자신의 패를 다 보여줬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스켈레톤들이 속수무책으로 박살나는 것을 보며 팡자오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전력을 다해 스켈레톤 소환을 발동한다. 춘 교수님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무려 30마리의 스켈레톤. 다른 연구원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팡자오가 각성한 건 불과 며칠 전인데 어떻게 스킬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단 말인가. 완벽하게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이 판은 당황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래야 좀 재밌지 않겠냐고 도발한다. 이 정도 힘은 가져야 자신의 라이벌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팡자오는 이 판이 여전히 여유롭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는 이 판이 아직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다음 순간 이 판이 미친 듯이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한다. 스켈레톤들이 추풍낙엽처럼 베어져 나간다. 그 어떤 것도 이 판의 앞을 막을 수 없다. 순식간에 공간을 확보한 이 판은 곧바로 더 치명적인 공격을 이어간다. 그림자 돌진, 그의 몸 주위로 강력한 오라가 폭발하며 앞으로 맹렬히 돌진한다. 옆에서 지켜보던 춘 교수님은 이제 끝났다고 단언한다. 근접전에서 마법사가 이 판의 맹공을 버텨낼 확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 선생님은 묵묵히 상황을 주시할 뿐이다.
이판이 팡자오의 등 뒤에 나타나 복수의 맹렬한 일격을 날리려는 찰나 팡자오가 나직하게 미끼를 물었다고 중얼거린다. 돌연뼈 방패가 나타난다. 이판의 공격이 방패의 정면으로 충돌하며 그를 뒤로 튕겨내버린다. 이판은 경악한다. 방금 그 스킬이 대체 뭐냐고 묻는다. 루 선생님은 그것이 팡자오가 네크로맨서를 위해 새롭게 창안한 스킬이라고 설명해준다. 춘 교수님은 말문이 막힌다. 팡자오가 혼자서 완전히 새로운 스킬을 깨우쳤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두 사람이 다시 거리를 벌린 후 팡자오는 이판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이런 잔머리를 좀 굴려야 했다고 말한다. 이판은 영문을 몰라 당황한다. 그때 팡자오가 자신의 스켈레톤 지팡이를 드러낸다. 춘 교수님은 즉시 그것을 알아본다. 루 선생님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는 팡자오의 전술이 참 얄밉도록 교활하다고 말한다. 광학 위장 망토를 써서 스켈레톤들 사이에 자신의 본체를 숨겼던 것이다. 이판은 짜증 섞인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어느 쪽이 팡자오의 진짜 본체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다시 수많은 스켈레톤들에게 포위당하고 만다. 그는 팡자오에게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오라고 소리치며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이판은 이대로 가다간 결국 자신이 밀릴 거라는 걸 깨닫는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 기술을 쓰는 수밖에 없다. 갑자기 그의 몸에서 폭발적인 오라가 뿜어져 나온다. 루 선생님마저 놀란 표정을 짓는다. 현재 이판의 레벨로 그 스킬을 마스터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춘 교수님은 저 스킬이 재사용 대기 시간은 매우 길지만 어마어마한 폭발 피해와 압도적인 회피 능력을 가졌다고 설명한다. 다음 순간 이판이 공중으로 높이 도약한다. 공중에서 그는 마침내 팡자오의 진짜 본체를 찾아낸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목표물을 조준하고 천공의 일격을 내리꽂는다. 팡자오를 향해 맹렬히 추락하며 이 공격을 한번 받아보라고 소리친다. 이판의 천공의 일격이 꽂히려는 찰나 모든 스켈레톤이 위에서 쏟아지는 공격을 올려다본다. 마침내 일격이 지면을 강타한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모두를 날려버리고 전장은 온통 자욱한 먼지로 뒤덮인다. 폭발의 한가운데 선 이판은 팡자오가 강하긴 하지만 자신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며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러고는 아무도 크게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다급히 사람들에게 의료진을 부르라고 말한다. 천 교수는 이미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지만 이판은 즉각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모두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다. 그건 결코 승자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본 순간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처박혀 있는 건 다름 아닌 해골이었다. 그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다. 저건 팡자오가 아니야. 이판은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다.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팡자오는 먼저 자신을 해골로 위장한 다음 다른 해골을 자신인 것처럼 감쪽같이 속여 넘긴 것이다. 위장 속에 숨겨둔 또 다른 치밀한 역위장이었다. 이판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해골 무리가 거칠게 달려들어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제압했다. 그제야 진짜 팡자오가 여유롭게 걸어 나왔다. 그는 씩 미소를 지으며 이판에게 져줘서 고맙다고 여유를 부렸다. 이판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했다. 경기는 공식적으로 팡자오의 압도적인 승리로 선언되었다. 이판은 직전에 쓴 스킬이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팡자오의 해골 중 하나가 그가 엎어지기 전에 다급히 붙잡아 주었다. 이판은 머쓱하게 고마움을 표했다. 팡자오는 엄지를 척 치켜 세우며 패자에 대한 얄팍한 동정심일 뿐이라며 짓궂게 농담을 던졌다. 해골 무리가 이판을 짊어지고 갈 때 그는 패배야말로 더 강해지기 위한 밑거름일 뿐이라고 악을 쓰며 외쳤다. 그는 팡자오에게 딱 기다리라며 30년 하동이 30년 하서로 바뀌는 날이 기필코 올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팡자오는 유쾌하게 웃으며 그냥 농담이었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렇게까지 핏대 세우며 흥분할 필요는 없잖아. 그때 천 교수님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내심 인정하기 싫은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팡자오의 전투 능력이 모두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털어놓았다.
팡자오는 천 교수님께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천 교수는 그런 기막힌 전술이라면 앞으로 반드시 전술의 대가가 될 거라며 거듭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팡자오는 그게 진짜 칭찬으로 하신 말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 루 선생님이 전투 중 사용한 방패 마법에 대해 팡자오에게 물었다. 그는 팡자오가 정말 그 스킬을 직접 창안해낸 것인지 몹시 궁금해했다. 팡자오는 덤덤하게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해골 소환을 연습하던 중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 스킬 2개를 터득했으며 각각 뼈 투창과 뼈 방패라고 이름 붙였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와 루 선생님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긴 침묵 끝에 루 선생님이 팡자오의 등을 툭툭 치며 사람 기절 초풍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며 껄껄 웃었다. 팡자오는 루 선생님에게 제발 살살 좀 쳐달라고 엄살을 부렸다. 루 선생님은 폭소를 터뜨리며 천 교수에게 실험실의 전문 장비를 사용해 팡자오가 새로 만든 스킬을 테스트해봐도 되냐고 물었다. 천 교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팡자오는 자신의 정실력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라 2가지 새 스킬을 테스트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루 선생님은 그런 사소한 문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콧방귀를 꼈다. 다음 순간 그가 팡자오에게 병 하나를 불쑥 건넸다. 팡자오는 황당하다는 듯 병을 쳐다보며 지금 진짜로 생맥주를 주는 거냐고 물었다. 루 선생님은 라벨이나 똑바로 보라고 핀잔을 줬다. 알고 보니 그것은 정신력 회복 무략이었다. 팡자오는 단숨에 그것을 들이켰다. 그는 귀한 회복 무략을 맹물 마시듯 이렇게 쿨하게 들이켜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감탄을 내뱉지 않을 수 없었다. 기분이 짜릿할 정도로 상쾌했다. 루 선생님은 테스트가 곧 시작될 테니 단단히 준비하라고 일렀다. 한 직원이 테스트 골렘을 다시 방으로 굴려오며 모든 세팅이 완료되었다고 알렸다. 팡자오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루 선생님은 전투 수업 때처럼 새 스킬을 사용해 골렘을 가차없이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팡자오가 뼈 투창을 매섭게 발동했다. 창이 맹렬한 기세로 앞으로 쏘아졌다. 류 선생님이 즉각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공격력 85. 직원 중 한 명은 터무니없이 높은 점수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른 직원은 각성한 지 고작 며칠 안 된 사람치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과라며 혀를 내둘렀다. 천 교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뼈 투창이 팡자오 스스로 창조해낸 스킬이라는 점이라며 예리하게 짚어냈다. 루 선생님은 팡자오에게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테스트를 준비하라고 했다. 이번엔 그의 새로운 스킬이 지닌 절대적인 방어력을 측정할 차례였다. 팡자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테스트 골렘이 그를 향해 무자비한 주먹을 날렸다. 팡자오는 즉각 뼈 방패를 들어올려 그 묵직한 공격을 완벽히 막아냈다. 루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발표했다. 방어력 80. 그는 팡자오의 공격력은 이미 폭풍 마법사에 필적하고 방어력은 대지 기사 수준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천 교수는 번뜩이는 눈빛으로 조용히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루 선생님은 다시 한번 팡자오의 등을 벅차게 두드리며 뼛속까지 네크로맨서가 되기 위해 태어난 녀석이라며 환호했다. 팡자오는 즉각 선생님에게 제발 등 좀 그만 치라고 하소연했다. 자칫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스텝 뻥튀기를 하러 온 줄 알겠다며 실없는 농담을 던졌다. 그때 천 교수가 흥분된 얼굴로 다가와 팡자오가 창조한 2스킬이 눈부시게 훌륭하다고 극찬했다. 그는 당장 이 스킬들을 스킬 저장소에 등록해보라고 강력히 권유했다. 팡자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킬 저장소가 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것이 연방에서 설립한 방대한 스킬의 요람으로 사람들이 기여도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양한 스킬과 교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번뜩 떠올렸다. 천 교수는 그들의 연구소 내에 연방 스킬 저장소의 자체 지부가 은밀히 마련되어 있다고 기띔했다. 팡자오는 원할 때면 언제든 그곳을 특권처럼 이용할 수 있었다. 팡자오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기꺼이 그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잠시 후 팡자오는 육중한 스킬 저장소 입구 앞에 당도했다. 루 선생님은 그에게 스킬을 업로드하고 나면 쏟아져 들어올 기여도 포인트로 필요한 스킬을 맘껏 교환할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팡자오는 루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남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거대한 문을 열어젖히며 신비로운 그곳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낯선 광경을 둘러보았다. 분명 온갖 스킬이 모여있는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토록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걸까? 그는 어둠을 헤치며 조금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이내 저 앞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환해진 주위를 둘러보던 팡자오는 연방 스킬 저장소라는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자신이 아는 모든 스킬이 빠짐없이 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시스템 알림창이 눈앞에 번쩍 떠올랐다. 뼈 투창과 뼈 방패가 스킬 저장소에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보상 200기여도 포인트 지급 완료. 새로운 스킬의 위대한 창시자인 팡자오는 앞으로 누군가 이 스킬들을 배울 때마다 발생하는 교환 수수료의 50%를 고스란히 챙기게 된 것이다. 팡자오는 터져나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스킬을 창조하는 것이 이렇게나 짭짤한 지속적 수입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스킬 저장소에 들어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는 고작 스킬 몇 개만 챙겨서 순순히 나갈 수는 없다고 벼르고 별렀다. 그는 매의 눈으로 계속해서 훑어보았다. 곧이어 그는 또 다른 해골 명상법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것을 펼쳐드는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폭포수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팡자오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다. 완벽해. 이 스킬들을 청사진으로 삼아 더 많은 스킬을 연역해낼 수 있어. 그때의 시스템에 또 다른 알림이 떠올랐다. 스킬 연역에 사용 가능한 영혼력 100포인트. 시스템은 해골 명상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리고 영혼력을 소모해 명상법을 강화할지 팡자오에게 물었다. 팡자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했다. 업그레이드가 시작되자 그는 스킬을 타고 퍼져나가는 압도적인 죽음의 기운을 느꼈다. 잠시 후 해골 명상법이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바로 그때 팡자오의 해골 분신이 그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팡자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주는 건지 물었다. 확인해보니 그것은 바로 해골 군주 명상법이었다. 시스템은 해골 군주 명상법이 기존 명상법의 상위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명상 속도를 100% 증가시키며 모든 언데드 계열 스킬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팡자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수련 속도가 2배로 빨라질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언데드 스킬의 위력까지 끌어올려주니까 영혼력을 쓴 보람이 확실히 있었어. 하지만 스킬이 아무리 강력해져도 시전하려면 충분한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팡자오는 잘 알고 있었다. 이 판과의 전투에서 그는 정신력을 거의 다 써버릴 뻔했었다. 아직 기여도 포인트가 넉넉하게 남아있었기에 정신력 회복을 돕는 스킬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선택은 정신 집중이었다. 시전자의 정신력 회복 속도를 패시브로 증가시키며 활성화 시 일정량의 정신력을 즉시 회복하는 스킬이었다. 유일한 단점은 배우기가 극도로 까다롭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팡자오에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스템이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스킬을 감지했다. 팡자오는 영혼력 10을 소모해 눈 깜짝할 사이에 스킬을 터득했다. 정신 집중 스킬이 성공적으로 입문 단계에 도달했다는 알림이 떴다. 팡자오는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했다. 정신력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것이다. 그는 지금 당장 이 판과 다시 싸운다면 끝없는 해골 군단으로 그를 파묻어버릴 수 있겠다며 실없이 웃었다. 스킬 저장소를 계속 훑어보던 중 몇 가지 스킬이 더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성한 포박, 늪지 소환, 대지의 벽, 거미줄 마법, 그리고 쇠약의 광선. 팡자오는 일단 이 스킬들을 모두 교환한 뒤 향후 스킬 업그레이드의 참고 자료로 삼기로 결정했다. 기여도 60포인트를 소모해 스킬들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는 알림이 울렸다. 그 후 팡자오는 스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깨달았다.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그에 걸맞은 강력한 장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는 F급 하위 수습생은 회색 등급 장비만 착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시스템은 기여도 40포인트를 소모해 새로운 장비 세트를 교환했다고 알렸다. 첫 번째 아이템은 수습 마법사 모자, 회색 하급,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본 모자로 정신력 최대치를 약간 늘려주었다. 다음은 수습 목걸이, 회색 하급, 역시 양산형 목걸이로 정신력 회복 속도를 소폭 올려주었다. 그리고 회색 하급 등급의 수습 반지 2개. 이 기본 반지들은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또 다른 알림이 떠올랐다. 수습 마법사 4세트. 풀세트 착용 시 수련 속도와 스킬 숙련도
성장률이 10% 증가한다. 팡자오는 무척 흡족했다. 이 세트와 함께라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갱신된 스탯을 살펴보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번 방문은 확실히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팡자오는 생각했다. 연맹의 스킬 저장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해골 분신에게도 알맞은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서둘러 분신에게 몇 가지 새로운 스킬을 전수했다. 하지만 스킬 저장소가 아무리 훌륭해도 기어도 포인트가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린다는 걸 팡자오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이 판의 스파링 파트너처럼 꿀빠는 일거리를 또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데몬 헌터 연구회로 돌아오자 루 선생님이 팡자오에게 새로운 스킬을 좀 배웠는지 물었다. 팡자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방문은 엄청난 수확이었다고 대답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불쑥 끼어들었다. 이 판이었다. 그는 이전의 패배를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판은 회복 무략을 내밀며 팡자오에게 마시라고 말했다. 지난번엔 팡자오의 전술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단숨에 박살 내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팡자오는 정말 지금 당장 한 판 더 붙고 싶은 게 맞는지 되물었다. 어쨌든 팡자오는 방금 스킬들을 대거 업그레이드하지 않았는가. 이 판은 남의 밑바닥을 깔아주며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언했다. 이번엔 모든 걸 쏟아부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팡자오는 미소 지으며 이게 추가 스파링이라면 기어도 포인트를 더 내야 할 거라고 말했다. 천 교수님은 껄껄 웃으며 이 판이 지금 아무리 펑펑 써대도 나중에 갚아야 할 사람은 이 판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팡자오는 대결을 수락했다. 그리고 회복 무략을 이 판에게 다시 던져주며 잘 챙겨두라고 말했다. 아마 나중에 본인에게 필요할 테니까. 그 말에 이 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팡자오를 매섭게 노려보며 화가 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이 판은 기운을 폭발시키며 즉시 또 다른 천공의 일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팡자오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바이샤오차는 이 판이 시작하자마자 필살기를 꺼내든 것에 경악했다. 루 선생님은 이 판의 전투 감각이 꽤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속전속결만이 그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 이제 그는 수많은 새 스킬을 얻은 팡자오가 어떻게 반격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참이었다. 팡자오는 여유롭게 다시 소환 의식을 시작했다. 천공의 일격이 쏟아져 내리기 직전 바이샤오차는 팡자오가 또 해골 소환만 쓸 건지 의아해했다. 루 선생님은 즉각 심상치 않은 변화를 눈치챘다. 이전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수의 해골들이었다. 끊임없이 해골들이 쏟아져 나왔다. 놈들은 서로 겹겹이 쌓이며 거대한 해골 군단을 형성했다. 류 선생님조차 아연실색했다. 이건 그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천공의 일격이 해골 군단과 격돌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류 선생님은 지난번보다 공격의 위력이 훨씬 강해졌다고 감탄했다. 천 교수님은 이 판이 지난 전투 중에 실제로 스킬을 업그레이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폭발을 지켜보며 팡자오도 그 공격이 확실히 전보다 훨씬 강해졌음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스킬 또한 그에 못지않게 진화했다. 해골 군단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이 판을 완전히 포위해버렸다. 이 판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팡자오의 이름을 악에 바쳐 부르는 것뿐이었다. 지켜보던 모두가 이 판에게 승산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사방에서 해골들이 숨통을 조여왔다. 처음으로 이 판의 얼굴에 짙은 공포가 드리웠다. 그리고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되었다. 이 판은 얼굴만은 때리지 말라며 필사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팡자오는 평온한 목소리로 오늘의 스파링 세션이 끝났음을 선언했다. 천 교수님은 이 판이 아마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훈련도 못할 거라며 농담을 던졌다. 한편 이 판은 해골 군단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천 교수는 팡자오에게 네크로맨서 연구회를 설립하는데 정말 관심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 팡자오는 정중하게 거절한다. 누군가 자신을 너무 면밀히 조사하다가 시스템의 존재를 들키게 되면 진짜 큰일이 날 거라는 걸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연방 스킬 저장소에서 한 여성이 네크로맨서가 완전히 새로운 스킬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녀의 호기심이 단숨에 불타오른다. 그리고 장면이 그 여성에게로 넘어간다.
알림창이 하나 떠오른다. 수신해니 공원도 20포인트를 소비해 스킬 교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신해는 본 자벨린과 본 실드를 보며 깜짝 놀란다. 해골 기반의 주문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연구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욱 깊은 감명을 받는다. 그녀는 이 스킬들을 창조한 사람이 엄청난 천재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한다. 잠시 후 숱한 취한 교장의 집무실, 누군가 루 선생님에게 또 돌아왔냐고 묻는다. 루 선생님은 팡자오를 학교의 집중 육성 대상 명단에 추가해달라고 다시 요청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곳에는 춘 교수도 함께 있었다. 그 역시 팡자오를 위해 기꺼이 개인적인 보증을 서겠다고 나선다. 교장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어째서 춘 교수까지 이러는 거냐고 묻는다. 아무리 네크로맨서가 지금 당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다고 해도 나중에는 그들이 배울 만한 적합한 스킬이 턱없이 부족해질 거라고 덧붙인다. 춘 교수는 팡자오가 이미 스스로 네크로맨서 스킬 2가지를 터득했다고 즉각 반박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교장은 마시던 커피를 그대로 뿜어버린다. 간신히 진정한 교장은 단순히 새로운 스킬을 창조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스킬들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위력을 지녔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루 선생님은 일단 팡자오의 스킬 위력부터 확인해보라고 권한다. 바로 그때 수신앤이 걸어 들어온다. 그녀는 연방 스킬 저장소에 완전히 새로운 네크로맨서 스킬 2개가 등록되었다고 모두에게 알린다. 교장은 깜짝 놀란다. 네크로맨서 스킬이라고? 수신에는 그 스킬들을 보여주며 아직 완벽하게 통달하지는 못했지만 그 효과만큼은 확실히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이 스킬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심지어 그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고까지 말한다. 교장은 어색하게 미소를 짓는다. 그는 아마도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대답한다. 그녀가 이유를 묻는다. 교장은 그 스킬의 창조자가 아직 일개 학생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 후 팡자오는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다. 갑자기 이판이 또다시 나타난다. 그는 팡자오를 라이벌이라 부르며 다시 한번 결투를 신청한다. 팡자오는 피곤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쉰다. 팡자오는 대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덤벼든 거냐며 차라리 그 시간에 수련이나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되묻는다. 이판은 이번엔 다를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지난 며칠 동안 바이샤오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는 팡자오를 확실하게 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바이샤오천이 즉시 그의 말을 가로막는다. 그녀는 이판에게 사람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정했던 건 바로 너 아니었냐고 일깨워준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팡자오는 호기심이 생겨 그녀가 어떻게 이판의 실력을 향상시켜준 건지 묻는다. 바이샤오천은 며칠 전 자신이 자장가라는 새로운 서포터 스킬을 터득했다고 설명한다. 이 스킬은 정신력 회복 속도를 대폭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명상과 훈련의 효율까지 끌어올려준다는 것이다. 바이샤오천은 자장가를 하루에 단 3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판은 그 스킬을 한 번 받기 위해 매주 2포인트의 공헌도를 갖다 바치고 있다고 말한다. 팡자오는 이판이 평생 빚만 갚다 살 작정인 건지 어이가 없어한다. 이판은 이번에야말로 무조건 이길 자신 있다며 당당하게 팡자오에게 덤비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팡자오의 머릿속엔 온통 다른 생각뿐이다. 만약 자장가가 명상과 훈련 효율을 높여준다면 자신의 해골 분신에게도 효과가 통하지 않을까? 그는 바이샤오천을 돌아보며 남은 자장가 스킬 사용 횟수를 자신에게 팔아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가능하다고 대답한다. 이판은 자신을 그만 좀 무시하라며 즉각 불평을 터뜨린다. 팡자오는 무심하게 해골 무리를 소환해 이판을 겹겹이 포위한다. 그리고는 일단 해골들이랑 놀고 있으라며 나중에 공헌도 이체하는 거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판은 머리끝까지 화가 난다. 그는 팡자오가 자신을 얕본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팡자오는 다시 바이샤오천에게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 자장가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킬을 사용하고 망자계에 있는 팡자오의 해골 분신이 자장가 버프를 받게 된다. 팡자오는 뛸 듯이 기뻐한다. 자장가의 효과가 실제로 해골 분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완벽해.
이제 분신의 스킬 숙련도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제대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겠어. 해골 몬스터 하나가 그를 향해 돌진해온다. 팡자오는 본 자벨린을 던져 단숨에 녀석을 꿰뚫어 버린다. 다음으로 그는 패링 방어 스킬을 발동한다. 이 스킬은 방어 태세를 취해 다음에 날아오는 공격을 튕겨내고 받는 피해를 감소시킨다. 방어 성공 확률과 피해 감소량은 그의 체질 스탯과 스킬 숙련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 후 그는 무기 마스터리를 비롯해 형태 변환, 해방, 역전 찌르기를 차례로 테스트해본다. 새로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팡자오는 자신이 끝없이 강해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낀다. 게다가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무려 10%나 추가로 상승했다는 사실까지 발견한다. 자장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서포트 스킬이잖아. 이내 훨씬 거대한 해골 몬스터들이 사방에서 다가오기 시작한다. 팡자오는 녀석들을 하나둘씩 가볍게 박살 내버린다. 전투가 계속될수록 그의 스탯 수치도 미친 듯이 치솟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전방에 포진한 거대한 해골 군단을 발견한다. 줄 잡아도 100마리는 좋게 되어 보이는 엄청난 규모다. 물러서기는커녕 팡자오는 한꺼번에 덤벼보라며 호기롭게 소리친다. 그리고 또 다른 신규 스킬, 전투의 함성을 발동한다. 시스템의 설명에 따르면 전투의 함성은 아군의 사기를 북돋워 일시적으로 근력, 체질, 민첩 스탯을 증폭시키는 외침이다. 버프의 지속시간과 위력은 시전자의 근력 스탯과 스킬 숙련도에 비례한다. 해골 군단이 무자비하게 돌진해오자 팡자오가 전투의 함성을 내지른다.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버프가 온몸을 감싼다. 그의 전투력이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솟구친다. 압도적인 힘과 스킬을 바탕으로 그는 해골들을 추수하듯 무참히 베어 넘긴다. 피 튀기는 전투가 이어질수록 그의 스탯은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한다. 팡자오는 여전히 더 강해질 수 있다며 끓어오르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포효한다. 그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그의 능력치는 끝없이 갱신되고 있었다. 그때 무언가 그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다.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춘다. 그의 눈앞에 뼈로 이루어진 본 엔젤이 강림해 있었다. 팡자오는 초보자 구역에 직접 스폰된 보스 몬스터라는 사실을 단번에 직감한다. 마침내 피가 끓어오르는 진정한 시련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본 엔젤이 거대한 대검을 치켜들고 거침없이 휘두른다. 팡자오에게는 피할 길이 없었다. 공격이 적중했다. 그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팡자오는 방금 같은 공격을 한 번 더 맞으면 끝장이라는 것을 즉각 깨달았다. 방어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했다. 그래서 대신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전투의 함성을 발동한 후 뼈 투창을 던진다. 이어서 방패 파괴 태세를 취하고 잔혹한 일격을 날렸다. 물 흐르듯 이어지는 공격으로 그는 본 엔젤을 가차없이 몰아붙였다. 보스는 처음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더니 갑자기 팡자오를 향해 곧장 돌진해왔다. 팡자오는 가까스로 그 공격을 튕겨냈다. 그 짧은 빈틈이면 충분했다. 그는 즉시 산이라도 쪼갤 듯한 강력한 일격을 다시 꽂아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엔젤은 쓰러지기를 거부했다. 팡자오는 아까 녀석의 팔 하나를 박살내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방금 전 공격에 온몸의 뼈가 으스러졌을 것이다. 적어도 이제 녀석의 약점은 드러났다. 팡자오가 그 약점을 파고들려던 찰나 본 엔젤이 전술을 바꿨다. 갑자기 회전하기 시작했다. 녀석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오라의 토네이도가 휘몰아쳤다. 팡자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즉시 깨달았다. 본 엔젤은 부러진 팔로 잃어버린 힘을 만회하기 위해 회전하는 원심력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 공격은 주변의 모든 것을 찢어발기며 지형을 산산조각냈다. 설상가상으로 회전하는 동안에는 팡자오가 녀석의 약점을 전혀 노릴 수 없었다. 본 엔젤이 다시 한번 그를 조준했다. 팡자오는 이 뼈다구 무더기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미친 투지를 얻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예상대로 이 보스는 호락호락하게 쓰러지지 않았다. 잠시 후 팡자오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회전 공격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팡자오는 무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단 한 번의 공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건풍만으로도 살과 뼈를 깎아내기에 충분했다. 팡자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 엔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틈을 발견했다.
그는 드러난 약점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본 엔젤이 포효했다. 팡자오는 저렇게 거대한 해골이 골다공증이라도 있는 모양이니 칼슘이나 좀 챙겨 먹어야겠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영혼의 불꽃 코어가 완전히 드러나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팡자오는 즉시 그 약점에 뼈 투창을 던졌지만 본 엔젤이 즉각 반응했다. 녀석이 공격을 막아냈다. 본 엔젤이 공격을 막아냈지만 팡자오는 그저 미소 지었다. 그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중얼거렸다. 저 날개들이 폼으로 달린 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시스템 역시 장식품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즉시 새로운 스킬 연산을 시작했다. 연산 중, 거미줄 주문, 해골 무장, 융합 진행 중. 알림이 떠올랐다. 스킬 연산 성공. 새로운 스킬을 획득했습니다. 뼈 족쇄. 시스템은 뼈 족쇄가 언데드 만화를 단단한 뼈 족쇄로 응축하여 적을 올가매고 움직이거나 싸우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구속력, 지속시간, 시정거리 및 기타 효과는 모두 사용자의 정신 스탯, 특수 스탯, 그리고 스킬 숙련도에 따라 달라졌다. 팡자오는 뛸 듯이 기뻤다. 그의 추측이 맞았다. 스킬 연산은 다른 직업 스킬의 특성을 결합해 훨씬 더 강력한 언데드 스킬로 변환할 수 있었다. 그는 본 엔젤을 가리키며 하늘을 나는 게 그렇게 좋냐고 물었다. 뼈 족쇄가 앞으로 쏘아져 나가 순식간에 본 엔젤을 칭칭 감았다. 팡자오는 녀석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본 엔젤에게 발버둥 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발악할수록 더 흥분해서 세게 패버릴 테니까. 보스가 완전히 결박당하자 팡자오는 노출된 약점에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본 엔젤이 허물어졌다. 팡자오는 기쁘게 녀석의 영혼의 불꽃을 흡수했다. 알림이 떴다. 영혼력 플러스 100. 팡자오는 깜짝 놀랐다. 보스 하나 잡았다고 이렇게나 많은 영혼력을 주다니.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영혼력은 증가했지만 신체는 전혀 강해지지 않았다. 시스템이 즉각 그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 스탯이 이미 현재 종족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제 영혼력을 소모해 종족 진화를 시작할 수 있다. 팡자오는 그제야 스탯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은 이유를 이해했다. 이제 진화할 시간이었다. 그는 현재의 한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다. 시스템이 그의 진화 경로를 표시했다. 현재 종족 견습 해골, 진화 목표 흑철급 해골 전사, 필요 영혼력 100. 팡자오는 확인을 눌렀다. 그는 자신의 진화의 길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시스템은 해골 팡자오의 종족 진화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팡자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더 미친 듯한 전투가 펼쳐질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그가 계속해서 진화할 방법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몸이 새로 얻은 힘에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자 팡자오는 끓어오르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윽고 시스템이 해골 전사로의 진화가 완료되었다고 알렸다. 그의 스탯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팡자오는 재빨리 또 다른 사실을 눈치챘다. 진화한 분신이 뼈의 군주라는 새로운 특성을 얻은 것이다. 시스템은 뼈의 군주가 언데드의 의지가 내린 축복이라고 설명했다. 해골 종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해골과 그 진화체에게 입히는 피해를 소폭 증가시키고 반대로 그들에게 받는 피해를 소폭 감소시켰다. 팡자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오직 해골 사냥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특성이라는 뜻이었다. 다시 말해 언데드 렐름에서 몬스터들을 훨씬 더 빠르게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작은 해골 하나가 기습을 노리며 그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왔다. 팡자오는 단번에 알아챘다. 그는 그저 녀석이 먼저 공격하게 내버려 두었다. 해골의 공격은 간지러운 수준이었다. 팡자오가 가볍게 박치기를 날렸다. 작은 해골은 그 자리에서 박살 나버렸다. 팡자오는 데미지 감소 효과가 확실히 체감된다며 감탄했다. 이제부터 그는 저레벨 해골들의 공격 따위는 방어할 필요조차 없어졌다. 그때 그의 눈에 또 다른 업그레이드 기회가 들어온다. 해골 무장조차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확인 버튼을 누른다.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완료된다. 새로운 스킬 해제, 뼈 갑옷. 시스템은 뼈 갑옷이 뼈의 정수에서 응집된 화이트 일반 등급의 방어구로 전신 방어력을 약간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팡자오는 즉각적인 변화를 느낀다.
그의 힘이 다시 한번 상승했다. 그는 근처에 있던 다른 작은 해골을 향해 몸을 돌린다. 미리 사과하며 그는 연습 상대로 조금 써먹겠다고 말한다. 겁에 질린 해골은 연신 당황한 소리를 낸다. 팡자오는 시작이라고 외치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며 농담을 던진다. 작은 해골이 계속 혼란스러운 소리를 내자 팡자오가 주먹을 날린다. 해골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팡자오는 그저 주먹의 풍압이 먼저 닿았을 뿐이라며 농담한다. 뼈 갑옷과 뼈의 군주 특성이 결합되어 해골을 상대로 한 그의 공격력이 한층 더 강력해졌다. 그의 능력치가 계속해서 치솟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팡자오는 무언가를 깨닫는다. 이런 저레벨 해골들을 쓰러뜨려봤자 더 이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해지려면 망자의 세계의 더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야만 한다. 팡자오의 몸에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덮쳐온다. 뼈 천사와의 전투가 너무 길었던 탓이다. 정신력이 바닥난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바이샤오천이 즉시 이를 알아채고 명상 중에 다친 거냐며 묻는다. 팡자오가 멈칫한다. 그는 이 부상이 사실 망자의 세계에서 치른 보스전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는 2번 다시 이렇게 방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그는 바이샤오천에게 자신은 괜찮으며 그저 명상 중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뿐이라고 둘러댄다.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려던 찰나 누군가 갑자기 팡자오를 부른다. 이판이었다. 그는 그 해골들 따위는 더 이상 자신을 막을 수 없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이번에야말로 팡자오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는 것이다. 이판이 돌진해 오자 팡자오는 무심하게 뼈 족쇄를 발동한다. 사슬이 순식간에 이판을 제자리에 묶어버린다. 이판이 화들짝 놀라며 비명을 지른다. 그는 팡자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킬을 썼다며 불공평하다고 즉시 항의한다. 그러곤 재대결을 요구한다. 팡자오는 기여도를 충분히 모은 뒤에나 다시 오라며 차분하게 대꾸한다. 이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뼈 족쇄를 빤히 바라본다. 그는 이런 스킬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한다. 다른 학생들 역시 충격에 휩싸인다. 몇몇은 팡자오가 또 다른 새로운 스킬을 직접 창조해낸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 사이 이판은 여전히 묶여있는 신세다. 그는 구경만 하지 말고 일단 이것부터 좀 풀어달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친다.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바이샤오천은 팡자오가 대체 얼마나 강해진 건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 후 아카데미 밖을 걷던 팡자오는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라는 걸 깨닫는다. 각성한 이후로 강해지느라 너무 바빠서 집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이제 슬슬 다녀올 때가 되었다. 그는 자원교환처로 향한다.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다. 팡자오는 기여도 10포인트를 10만 롱샤 화폐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한다. 직원은 깜짝 놀란다. 기여도는 엄청나게 귀중한 가치를 지니기에 이를 돈으로 직접 교환하는 건 대개 크나큰 낭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팡자오는 괜찮다고 말한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환을 완료해준다. 팡자오가 떠나기 전 직원은 또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다시 오라고 말한다. 팡자오는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는 이 돈이면 고향의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얼마 후 팡자오는 연두 보육원에 도착한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해맑게 어울려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한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다른 아이들에게 주의를 준다. 다른 아이는 다들 뛰지 말라고 외친다. 어느 꼬마는 웃음을 터뜨리며 나 잡아보라며 약을 올린다. 아이들을 지켜보던 보육원 교사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다들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한다. 그러곤 훗날 이 아이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각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팡자오가 루루 누나를 부른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고는 단번에 그를 알아본다. 팡자오. 팡자오가 미소 지으며 마침내 돌아왔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그 즉시 흥분하기 시작한다. 모두가 우르르 몰려와 팡자오 형이 돌아왔다며 소리치고 맛있는 걸 사왔냐고 묻는다. 루루 누나는 팡자오가 막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먹을 것부터 찾냐며 서둘러 아이들을 꾸짖는다. 팡자오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한다. 모두가 먹을 만큼 충분하니까. 아이들이 그의 곁으로 바글바글 모여든다. 한 명은 형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불평한다.
다른 아이는 다들 그만 좀 밀라고 소리친다. 또 다른 누군가는 길 좀 막지 말라고 거든다. 루루 누나는 계속해서 호들갑을 떠는 아이들을 보며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모두가 조금 진정된 후 팡자오는 루루 누나에게 보육원의 각성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각성이 어찌 되었는지 먼저 묻는다. 팡자오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한다. 자신이 네크로맨서로 각성했다고. 루루 누나는 활짝 웃으며 정말 다행이라고 말한다. 각성에 성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아이 중 한 명이 그가 네크로맨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한 여자아이는 좀 무섭게 들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아이는 오히려 신이 나서 해골은 정말 멋지다며 자신도 해골을 소환하고 싶다고 말한다. 팡자오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작은 해골 몇 마리를 소환한다. 아이들은 곧장 해골들과 함께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한 아이가 해골들과 함께 돌격하자며 신나게 소리친다. 다른 아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 조그만 해골 진짜 재밌다더니 자기도 같이 놀자고 조른다. 아이들을 한참 지켜보던 팡자오의 머릿속에 문득 무언가가 떠오른다. 그는 짐 하나를 꺼내며 루루 누나에게 이건 원장님을 위한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그것을 쳐다보며 무엇인지 묻는다. 바로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갑자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다. 새로 나타난 남자는 미소를 띤 채 자신의 등장이 이 감동적인 재회를 방해한 것은 아니냐며 정중하게 묻는다. 루루 누나와 팡자오 모두 즉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본다.